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 환경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야, 처음에 이거 공개됐을 때 현대 기아만 보조금 몰아주기 하는 거냐? 테슬라 때리기 하는 거냐? LFP 쓰는 KGM은 내놓은 자식이냐? 등등 진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실제로 오늘 공개된 걸 보니까 현대차는 진짜 전기차 보조금이 690만 원입니다. 아니 올해 최대 국고보조금 650만 원이라며 왜 40만 원 더 줘? 그리고 테슬라, 폭스바겐, 폴스타 같은 경우는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서 차량 가격을 5,500만 원 미만으로 급하게 할인하기도 했는데 이 차들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보조금 어떻게 확정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어떤 차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기도 했죠.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은 또 설명드리면 지루하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024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차량입니다. 보조금 690만 원을 받는 차 딱 두 대인데요.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입니다. 와. 물론 이 차들이라고 해서 모든 트림이 다 6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휠 사이즈가 커지거나 빌트인 캠이 들어가거나 이런 차들은 주행거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금도 그만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후륜구동 롱레인지 모델은 보조금 690만 원을 받게 됐네요. 아니 근데 올해 국고보조금 상한선이 6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690만 원을 받아? 현대기아는 40만 원 보너스 주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 2024년 환경부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잘 보면 이런 부분이 써 있습니다. 5,500만 원 미만 전기차 한정으로 자동차 회사가 환경부에 할인 계획을 제출하면 환경부가 그걸 보고 검토해본 다음에 오케이 합격! 되면 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줄 수 있는 건데요. 현대차가 환경부에 제출한 할인 계획이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할인을 얼마 할 건지 제출한 게 아니라 할인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굳이 지금 할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오닉 5, 6가 받는 690만 원의 보조금 중에서 40만 원은 할인 계획을 제출해서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5는요. 후륜구동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적용된 모델, 미적용 모델 모두 69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모델은 아이오닉 5N 28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요건 고성능 모델이니까 일반 모델 중에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사륜구동 스탠다드 19인치 모델은 606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어요. 가장 못 받는 게 606만 원이니까 야, 최대 보조금의 93%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자, 아이오닉 6를 보면요. 후륜구동 롱레인지 18인치, 후륜구동 롱레인지 20인치, 사륜구동 롱레인지 18인치 모델이 69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모델은 사륜구동 롱레인지 20인치 모델인데요. 671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아니,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모델도 65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야, 어떻게 가장 고급 트림도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나? 아마 실제로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견적 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륜구동 모델은 엄청 비싸요. 가격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5,400만 원, 5,500만 원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실제로 진짜 최소로 넣어야 되는 것만 넣고 봐도 가격이 6천만 원이 됐네? 실제로 옵션 좀 맞춰놓고 보면 가격이 거의 6천만 원 중반이 되는데 이 현대차는 이 이라이트 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옵션을 거의 다 뺀 그냥 의자 핸들 붙여놓고 그냥 계기판만 좀 붙여놓고 그 껍데기 좀 씌워놓고 요 정도 한 이라이트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보조금 인증을 받는 거라서 요 이라이트 트림을 보조금 꼼수 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요 이라이트 트림 덕분에 아무리 고급 트림으로 옵션을 빵빵하게 붙여서 차를 출고하게 되더라도 보조금은 이렇게 67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역시 현대차는 옵션의 장인들만 모여 계시고 환경부는 또 그 장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들. 자, 그러면 현대차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다른 차들은 보조금 얼마나 받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최대 보조금 6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롱레인지 17인치 기준이고요. 스탠다드 17인치로 스트림을 낮추게 되면 보조금은 최소 57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제네시스 GV60입니다. 시작 가격이 6,500만 원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보조금 50% 구간이죠. 최대 32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후륜구동 19인치 기준이고요. 퍼포먼스 21인치로 트림을 올리게 되면 최소 28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50% 구간이고요. 19인치면 310만 원, 20인치면 2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G80 전기차는 어디 갔어? 아니 기존 같으면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사라졌지? 이번에 G80 일반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G80 전기차도 아마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건 시작 가격이 8,500만 원이 넘어서 보조금을 아예 전혀 못 받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인증만 못 받은 건지, 요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기아 전기차들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EV6 최대 보조금 68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역시 믿고 있었다고. 19인치 후륜구동, 사륜구동 모두 684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후륜구동인데 휠을 20인치로 키우면 683만 원으로 만원 빠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건 역시 고성능 GT 모델입니다. EV6 GT는 267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일반 모델 중에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는 건 스탠다드 사륜구동 19인치 모델입니다. 649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돼요. EV6도 역시 거의 모든 트림에서 보조금 최대 금액인 650만 원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니로 EV입니다. 트림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596만 원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니로 플러스도 있는데요. 이것도 트림이 하나죠. 그래서 592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보조금을 50%만 받게 되는 EV9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19인치는 최대 301만 원, GT라인 사륜구동 21인치는 최소 286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FP를 썼지만 경차 예외 특별 조항으로 살아남은 레이, 우리 레이 이병은 얼마를 받나? 레이는 452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네요. 와, 작년에는 512만 원을 받았는데 60만 원 정도 줄어든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경차 예외 조항이 없었다면 100만 원 정도 받았을 걸로 예상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우리 레이 V를 구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 수입차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 태폭폴 트리오입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폴스타. 왜 셋이 세트냐고? 셋 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개하자마자 호다닥 이 차량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는 기존에 5,699만 원이던 모델 Y RWD를 5,499만 원으로 200만 원 낮췄고요. 폭스바겐은 기존에 5,690만 원이던 ID4 라이트 가격을 5,49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췄고, 폴스타는 기존에 5,590만 원이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 가격을 5,490만 원으로 100만 원 낮췄습니다. 셋 다 가격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으로 딱 인하한 거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100%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50%를 받을 수 있느냐는 구매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서 몇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낮춰준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격을 보조금 100%에 딱 맞춰준 거 좋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테슬라입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 들어가는 모델 Y RWD, 이번 환경부 보조금 정책의 최대 피해자라고들 얘기하는 모델이죠. 보조금을 얼마 받게 될까요? 보조금은 195만 원입니다. 와, 저희가 기존에 계산했을 때 한 182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대략 비슷한 정도 금액을 받게 됐네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4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조금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와, 65%의 보조금이 반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은 승자, 올해 구매하실 분들은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요, 작년에는 차량 가격이 5,699만 원, 거기에 보조금 514만 원을 받았으니까
5,18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는 5,499만 원에서 보조금 195만 원을 받아서 구매 가격이 5,304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구매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올해 모델 Y RWD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략 120만 원 정도 돈을 더 지불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면 실 구매 가격에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도 뭐 120만 원 차이라고 하면 테슬라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테슬라가 200만 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기존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의리는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리가 없는 건 네, 다음은 폭스바겐입니다. ID4 프로 라이트죠. 보조금을 49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수입차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ID4입니다. 수입 전기차 1등이에요. 국고 보조금만 가지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작년 대비해서도 68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올해는 5,490만 원에 보조금 492만 원만 빼도 가격이 4천만 원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지방 보조금 추가로 받는 거 생각하면 4천만 원 중후반대에 무조건 구매할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차는 LFP 민감하신 분들도 좋아하실 NCM 배터리 들어가는 차인데, 요 ID4는 폭스바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붐업시켜주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숨어있는 명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FP로 때려맞고 있는 테슬라 모델 Y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폭스바겐에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는 지금 ID4의 쿠페형 모델 ID5도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출시 가격 비슷하고 만약에 보조금도 비슷하게 받게 되면 아주 저력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스타는 폴스타2 롱레인지 후륜구동의 경우 439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듀얼모터 모델 같은 경우는 186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프리미엄 전기차들 보조금 50%만 받는 차들은 좀 빼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KGM 이 마지막으로 KGM은 살펴봐야죠. 우리 KGM 이번 보조금 정책의 솔직히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LFP 쓴 게 그렇게 죄야? KGM 입장에서는 아니 환경부 형 테슬라 때리다며 나는 왜 때려? 형 우리 같은 편이잖아. 나 국산차잖아. 나 잊었어? 뭔가 그런 느낌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KGM 토레스 쿠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이 차가 정부의 연줄 없는 회사 차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억울한 KGM의 토레스 EVX, 그래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나 보면요, 18인치 모델은 457만원, 20인치는 443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선방했죠. 애매한가? 일단 작년 보조금 660만원에 비해서 거의 2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들기는 했고요. 올해 보조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KGM 국산차지만 폭스바겐 ID4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나 국산차라니까 형. 나 국산차야. 그럼에도 2024년 환경부 보조금이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꽤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LFP 쓰는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는 지금 195만 원 받는데 뭐. 자, 토레스 EVX가 테슬라보다 보조금을 훨씬 많이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443km니까 이 350km 가는 모델 Y RW보다 훨씬 길어서 이 보조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 원도 이 KGM은 받을 수 있고요. 토레스 EVX에는 V12 들어가죠. 그래서 혁신 기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부 형이 토레스 EVX만을 위해 챙겨준 보조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배터리 보증 보조금. 그래서 배터리를 10년에 50만 킬로 이상 보증하는 토레스 EVX는 30만 원 보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토레스 EVX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바뀐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어떤 차가 얼마나 보조금을 받는지 살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전기차 국고 보조금 100%를 받는 자동차, 아니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현대 기아의 자동차뿐이었습니다. 반면 수입차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받던 것을 200만 원 이하로 받게 하면서 크게 감액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 690만 원을 받는 차량이 정말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가 맞는지, 이 낮은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들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끼는 차는 없는지, 이 보조금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